안녕하세요. 하루를 여는 말씀입니다. 요즘 JTBC 오디션 프로그램 싱 어게인에 출연 중인 30호 가수 이승윤 씨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의 아버지 이재철 목사님의 자녀 교육법이 또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의 자녀 교육 철학이 잘 담겨져 있는 책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를 소개합니다. 이 중 이승윤 씨 이야기를 바탕으로 몇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승윤이의 빵. 저희 부부는 아직까지 아이들에게 총이나 칼과 같은 장난감을 사준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장난감이라지만 사람을 죽이는 흉기를 갖고 놀게 하는 것은 전혀 유익함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혹 저희 집을 찾는 친척들이 그와 같은 장난감을 사오시면 저희 부부는 그것을 몰래 비닐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곤 했습니다. 그런 것은 이웃과 나누기에도 적합한 물건이 아니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셋째인 승윤이가 얼마 전 나갔다가 누군가로부터 장난감 총을 얻어왔습니다. 생전 처음 가져보는 총인지라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루 종일 정신없이 총을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더니 이윽고 저녁이 되자 그 총을 아빠와 엄마에게 겨누면서 손들어! 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몇 번씩이나 외쳐도 손을 들지 않자 드디어 입으로 빵! 빵! 하면서 총을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승윤이가 애원하듯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안 죽어요? 빵! 하면 죽어야 돼요.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총이 아니니까. 엄마는 죽지 않아. 그리고 엄마에게 총을 쏘는 사람은 엄마 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승윤이가 저를 쳐다보며 똑같은 애원을 했습니다. 빵! 아빠, 왜 안 죽어요? 그래서 저도 아내와 똑같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승윤이는 행여 아빠 엄마가 총을 치워버릴까 염려하여 총을 자기 팬티 속에 넣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도 아빠 엄마를 향해 무수하게 빵! 빵! 총을 쏘아대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윤이가 총에 대해 완전히 관심을 잃은 것은 그로부터 불과 며칠 후였습니다. 당신은 혹 당신의 자식들에게 칼이나 총과 같은 장난감을 사주고 또 아이들이 당신을 향해 총을 발사하는 순간 악! 하면서 멋지게 죽어주는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놀이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하게 하면서도 그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며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런 것을 가리켜 망상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겁나요. 지난해 셋째 승윤이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준비한 생일 선물은 승윤이가 원했던 레고 박스였습니다. 두 형아들도 승윤이의 마음에 꼭 드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승윤이는 받은 선물들을 즐기느라 밤늦게까지 잠잘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윽고 밤 12시가 가까워서야 졸린 듯 하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내년 생일날에는 롤러스케이트를 선물로 사주세요. 승윤이는 제 약속을 받아내고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승윤이가 눈을 뜨자마자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몇 밤 자면 제 생일이에요? 365밤. 어휴, 그렇게 많이요? 그날 이후로 승윤이는 생각만 나면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이제 몇 밤 자면 돼요? 290밤. 아이, 아직 되게 많이 남았네. 이제 몇 밤 남았어요? 180밤. 아직도? 이제 몇 밤 지나면 돼요? 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않는 거야? 이제 몇 밤? 30밤. 야, 30밤 남았다. 그날부터 승윤이의 카운트다운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드디어 승윤이의 생일 닷새 전이었습니다. 이제 몇 밤 자면 돼요? 4밤.
승윤이가 한호성을 지르면서 온 방을 껑충껑충 뛰어다닙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승윤이에게 말했습니다. 승윤아, 정말 세월 빠르지? 365반부터 세웠는데 벌써 1년이 다 지나갔어. 그때 둘째 승국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전 세월이 빨리 가는 게 겁나요. 순간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가 세월 겁남을 깨달았다면 비범한 아이임에 틀림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잔뜩 기대를 걸고 그 이유를 묻자 승국이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세월이 빨리 가면 개학이 되고 개학이 되면 방학 숙제를 끝마쳐야 되거든요. 당신이 지금 해야 할 바를 하고 있지 않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세월 빠름을 두려워할 때가 오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애들이 안 본다고요? 아이들이 많다 보니 일찍부터 스스로를 강조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세수도 스스로 하고 옷도 스스로 입어야 하며 식사 후에 자기 그릇도 스스로 치워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기도도 스스로 해야 하며 성경도 스스로 읽고 스스로 써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만 4년밖에 안 된 막내 승주도 아침이 되면 자기 옷을 스스로 챙길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얼마 전 금요일 저녁에 교회 집에서 합정동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이들은 한 가지를 더 스스로 할 것을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도중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가져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밥을 먹다가 물이 필요하거나 밥이 더 필요할 때 엄마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온 식구가 식탁에 둘러 앉았을 때에 아이들이 그 사실을 제게 이야기해 주면서 아빠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아빠는 교회 집에서 일주일에 닷새 동안이나 모든 것을 스스로 하고 계시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합정동 집에 계시는 동안만큼은 좀 편안하게 지내셔야 돼. 아빤 예외로 해드리는 게 어떻겠니? 첫째와 둘째는 당연하다는 듯 아내의 말에 동의했지만 셋째와 넷째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품행을 스스로 익히겠다는데 저만 불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렇게 하겠다고 아이들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윽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식사 도중에 더 필요한 밥을 첫째 승훈이가 퍼왔고 물통은 둘째 승국이가 가져왔으며 모자라는 컵은 셋째 승윤이와 막내 승주가 가져왔습니다. 저희 부부보다 먼저 식사를 끝낸 아이들은 각자의 그릇을 싱크대로 치운 다음 거실 소파에 앉아 서로 놀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는 저희 부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작은 밥그릇의 양이 조금 모자란 듯 싶어 제가 밥을 더 풀어가기 위해 막 일어서려는데 소파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도로 앉아 아내에게 빈 그릇을 내밀면서 속삭였습니다. 애들이 안 볼 때 빨리 퍼다 줘요. 그 순간 등을 돌리고 소파에 앉아있던 셋째 승윤이가 갑자기 몸을 돌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애들이 안 본다고요? 난 봤어요! 저는 승윤이의 질책을 받고서야 스스로 밥을 퍼왔습니다. 또 새해가 되었습니다. 애들도 이처럼 보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못 보실 것이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올해 우리의 삶은 정녕 달라질 것입니다. 니무라. 지금은 어디에서든 경상도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서울 지천에 경상도 사람이 깔려 있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상경했던 1964년까지만 해도 서울엔 경상도 사람들이 흔치 않았습니다.
우리 학급의 경상도 학생은 저 혼자뿐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말하는 경상도 사투리는 언제나 흥미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한 친구가 다가와 매우 딱하다는 표정으로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넌 얼굴은 깨끗하게 생겼는데 어쩌다가 말은 그런 말을 쓰냐? 그날부터 저는 표준말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억양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경상도 억양으로 표준말을 하는 저를 보고 서울 친구들은 여전히 경상도말 한다며 놀렸고, 고향인 부산에 가면 고향 친구들은 웬 서울말이냐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상스러운 것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릴 적에 쓰던 경상도 사투리와 억양이 저도 몰래 제 말 속에 배어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것이 그간 30년 동안 사용해오던 어설픈 서울말보다 훨씬 편하고 익숙하며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완전한 서울말을 사용하는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에도 편한 경상도 말을 사용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식사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셋째 승윤이와 막내 승주가 제 등 뒤에서 서로 니무라 니무라 하면서 까르르 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어디서 일본말을 배워왔나 싶어 돌아보았더니 사탕 하나를 들고 서로 상대에게 밀면서 니무라 니무라 하고서는 연신 웃어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니무라가 무슨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승윤이가 대답했습니다. 우린 지금 아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자 승윤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빠가 우리에게 뭘 먹어라 하실 때 니무라 하시잖아요. 그제서야 그 말뜻을 알아차렸습니다. 너 먹어라라는 말을 부산에서는 니무라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경상도 억양을 무시하고 말하다 보니 마치 일본말처럼 니무라가 되었던 겁니다. 저는 부산에서 사시던 제 아버님으로부터 경상도 말을 배웠습니다. 제 아이들은 다시 경상도 말을 쓰는 저로부터 경상도 말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당신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말입니까? 승윤이의 울음. 지난 가을 2학기가 막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셋째 승윤이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엉뚱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2학기가 되어야 반장과 부반장을 뽑습니다. 바로 그날은 선거일이었습니다. 승윤이는 첫째 형아와 둘째 형아가 학기 때마다 반장과 부반장을 번갈아 가며 하기에 후보로 나서기만 하면 을에 뽑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윤이는 주저없이 당당하게 반장 후보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보기 좋게 낙선이었습니다. 승윤이가 얻은 표는 단 2표, 자기 표를 제외하면 한 명만이 승윤이를 찍어준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승윤이는 난생 처음으로 나선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담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부반장 선거가 남아있는 까닭이었습니다. 승윤이는 이번만은 당선이 확실하리라 믿고 다시 부반장 후보로 나섰습니다. 개표 결과 득표수는 8표, 반장 선거 때보다 무려 4배나 많은 표를 얻었지만 낙선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승윤이는 그만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승윤이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형아들은 나서기만 하면 뽑히는데 왜 자기는 2번 다 떨어지는지, 당연히 자기를 찍어주어야 할 반 친구들이 왜 표를 주지 않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승윤이는 서러워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대문 앞에 서는 순간 참았던 서러움과 억울함이 다시 북받쳐 울면서 집을 들어섰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엉뚱한 울음이었지만 승윤이로서는 대단히 진지한 눈물이었습니다. 사정을 다 알게 된 승은이와 승국이가 승윤이에게 특별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반장이나 부반장은 후보로 나서기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야.
반 친구들을 위해 봉사할 줄 아는 아이들이 뽑히는 거야. 형아들이 당선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친구들에 대한 봉사의 결과인 것이야. 승윤이도 이제부터 친구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를 해봐. 그러면 내년엔 친구들이 꼭 뽑아줄 거야. 벌써 한 해가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억울해하며 서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뿌린 씨의 결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뿌려야 할 것을 뿌리십시오. 내년 말엔 반드시 웃으며 한 해를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승윤이의 걸레 공략. 두 학기에 걸쳐 반장 부반장 선거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셨던 셋째 승윤이는 작년 가을,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2학기가 되어서야 드디어 부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 직후 며칠 동안 부반장임을 뽐내고 다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부반장의 붙자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부반장 생활이 어떤지 묻자 승윤이는 대뜸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반장은 할 일이 없어요. 반장이 저 혼자 다 해먹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반장이 도대체 듣질 않아요. 그리고 승윤이는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나도 반장 꼭 한번 해먹고 말 거야. 그리고 지난 3월 초 승윤이는 마침내 3학년 1학기 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서로 반장이 되겠다고 16명이나 출마했다는 선거에서 어떤 공약으로 반장이 되었는지 승윤이에게 물었습니다. 승윤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한 걸레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몰표가 쏟아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승윤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족 모두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을 위한 걸레가 되겠다는 승윤이의 말이 큰 울림으로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걸레는 자신이 더러워짐으로 상대를 깨끗게 해줍니다. 양초가 자신을 태움없이 어찌 빛을 발하겠으며 소금이 스스로 녹아지지 않고 어찌 짠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같은 이치로 자기 자신을 걸레로 내어놓지 않는 사람에게 어찌 참된 헌신과 봉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승윤이를 제 무릎에 앉히고는 승윤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승윤이가 오늘 반 친구들에게 걸레가 되겠다는 약속으로 반장이 되었습니다. 승윤이가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했건 한 학기 동안 승윤이가 정말 반 친구들을 위한 걸레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승윤이가 자라갈수록 더 큰 걸레가 되게 해 주십시오. 승윤이가 성인이 되어 무엇을 얻든 어떤 직책에 앉든 자신이 지닌 모든 것으로 더 많은 사람을 위한 더 큰 걸레로 살게 해 주십시오. 타인을 위하여 걸레가 되는 삶만 진정 향기로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이 함께 하심을 이 아들이 일평생 자신의 삶을 통해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따지고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당신의 살과 피로 정결케 닦아주신 영원한 생명의 걸레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위한 생명의 걸레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생명의 걸레가 되어주신 그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주님, 오늘도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의미 없는 시간으로 쓰러지는 날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하루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육체가 움직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육체가 허망한 욕구의 도구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의의 병기로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뜻도 없이 드나드는 하숙집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에덴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터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같이 흘러내리어 이 나라가 인류 평화를 위한 발판이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가 쌓이어 우리의 일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도 진리의 몫을 잘 감당함으로 잠자리에 들 때 후회 없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